안녕하세요.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3학년 권민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및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발표는 논문에 대한 소개,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한 설명, 논문 연구 내용 및 결과를 리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14년 닙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머신 트랜슬레이션, 퀘스천 앤서링, 텍스트 제너레이션에서 활용됩니다. DNN은 음성 인식, 사물 인식 등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어왔지만 인풋 사이즈가 고정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퀀셜 프로블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에 대해서 본 논문은 LSTM을 각각 인코더, 디코더로 사용해 효율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기계 번역 아키텍처를 제안하여 시퀀셜 프로블럼을 해결하고자 했고, 이에 더해 단어를 역순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많은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해당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법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성능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로 딥러닝 기반의 메소드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오게 됐다는 흐름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과 새롭게 제안된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슬레이션, 줄여서 SMT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용량 코퍼스로부터 학습된 통계 정보를 활용하고 번역 모델과 언어 모델로 나누어서 번역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안된 방식인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NMT는 패럴 코퍼스만 있다면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SMT보다 문제가 간단해지게 됩니다. 두 방법론 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SMT는 구를 넘어서는 문장 관계를 표현할 수 없지만 NMT는 문장 전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퀀스 투 시퀀스란 하나의 시퀀스에서 다른 시퀀스로 출력 및 번역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퀀스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인데요. 특정 나라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문장을 다른 나라 언어의 한 문장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고 프랑스어를 영어로 바꾸는 다양한 번역 작업이 시퀀스 투 시퀀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왼쪽에서 아이템이 들어간 다음에 해당하는 인풋을 시퀀스 모델이 적절하게 처리해서 또 다른 시퀀스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개의 초록색 아이템이 이루어져 있는 시퀀스가 입력이 사용이 되었음에도 보라색 세모가 4개가 나온 것처럼 항상 같은 개수의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세 단어로 이루어진 내용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넣으면 I am a student로 구성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인코더는 입력 문장의 모든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입력받은 뒤에 마지막에 모든 단어의 정보를 압축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데 이를 컨텍스트 벡터라고 합니다. 입력 문장의 정보가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모두 압축이 되면 인코더는 해당 벡터를 디코더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벡터를 받아서 번역 대상 나라의 언어로 단어를 한 개씩 순차적으로 출력을 합니다. 영상을 통해 다시 보면 인코더가 하나씩 단어를 처리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로 넘겨주면 디코더는 영어로 된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을 번역해 줍니다. 이제 전통적인 RNN 기반의 번역이 이루어진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이 들어가면 I가 나오고 내가가 들어가면 미스가 나오고 그리워를 넣으면 U가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번역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대문자 t는 각각의 단어의 개수이고 히든 스테이트 값은 이전까지 입력이 되었던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문장에 대한 정보와 현재 들어온 단어에 대한 정보를 조합해서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주어졌던 단어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 값이 들어가게 되면서 들어온 두 번째 단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히든 스테이트 값을 또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RNN은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가 같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번역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보시는 예시처럼 그리워라는 단어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miss라는 동사를 가진다고 해야 하는데 영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유추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RNN은 문장이 길어질수록 앞에 정보를 뒤에까지 전달하기 어려운 장기 의존성 문제까지 띠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코더를 통해 전체 문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를 뽑은 뒤에 디코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기본적인 RNN보다 더 긴 문장을 처리하기 적합한 LSTM을 이용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추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만을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장 마지막 단어를 넣었을 때 나오게 된 히든 스테이트가 앞에 등장했던 모든 문장에 대한 정보, 즉 문맥을 포함하고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해서 디코더를 통해 전체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제 빠르게 시퀀스 투 시퀀스의 전체 모델 오버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베딩입니다. 임베딩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벡터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소스 센텐스, 타겟 센텐스 각각을 임베딩하여 인코더와 디코더의 인풋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은 인코더입니다. 순차적으로 임베딩된 단어를 인코더에 입력하고 임베딩 단어와 히든 스테이트를 LSTM 셀로 연산하여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컨텍스트 벡터로 지정합니다. 다음은 디코더입니다. 임베딩된 타겟 문장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디코더의 입력으로 활용하고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여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를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 레이어입니다. LSTM의 아웃풋을 댄스 레이어에 거치고 소프트맥스를 활용해 각 단어가 나올 확률 값을 계산합니다.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치며 각 토큰이 나올 확률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았으니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WMT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으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16만 개를 소스 랭귀지에 8만 개를 타겟 랭귀지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휘에 없는 단어는 언노운 토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실험은 소스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올바른 문장 타겟을 출력할 로그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했고, 학습이 끝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번역을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또 자연어 처리에 자주 사용이 되는 빔 서치를 사용을 해서 빔 사이즈가 2일 때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 빔 서치는 각 스텝에서 탐색의 영역을 K개의 가장 가능도가 높은 토큰들로 유지를 하며 탐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문장 단위로 정규화를 해주어서 짧은 문장일수록 높은 스코어로 평가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은 해당 논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입력 문장의 단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음을 밝힌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BC를 입력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CBA가 모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미니멀 타임 래그 문제로 인해
소스 문장의 단어들이 그에 상응하는 타깃 문장의 단어와 거리가 멀었는데요. 소스 문장을 뒤집는다면 평균적인 단어 간의 거리는 같지만 처음 나오는 몇 단어들이 타깃 문장의 단어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미니멀 타임 레그 문제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단어끼리 높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매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LSTM의 Perplexity는 5.8에서 4.7로 감소했으며 블루 스코어는 25.9에서 30.6으로 증가하였다는 부분에서 개선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지표가 나왔으니 평가지표 언어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erplexity는 언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입니다. 영어에서 perplexed는 헷갈리는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헷갈리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plexity는 수치가 낮을수록 언어 모델의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스코어란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이 되는 평가 방법으로서 N그램에 기반하여 기계 번역 결과와 사람이 직접 번역한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여 번역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는 평가 지표입니다. 블루는 높을수록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이어서 학습을 위해 사용이 되었던 디테일한 테크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4개의 층으로 중첩된 딥한 LSTM을 사용하였고, 각 레이어에는 1000개의 셀과 1000차원의 단어 임베딩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값들은 마이너스 0.08부터 0.08 사이로 유니폼 분포를 따르도록 초기화를 했고, 러닝 레이트가 0.7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했으며, 5회폭 이후 F폭의 절반마다 학습률을 절반으로 줄여 총 7.5회폭 동안 모델을 훈련했습니다. 또 128만큼의 배치 사이즈를 사용을 했으며 같은 미니 배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이 최대한 비슷한 길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패딩을 적게 들어가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학습 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병렬 처리입니다. 8개의 GPU를 사용하여 4개는 LSTM에 그리고 4개는 소프트맥스 계산에 사용을 하고 이들을 연관시킴으로써 계산의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전까지 나온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지만 음, 딥러닝 기반의 메소드들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베이스라인인 33.3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언급을 했듯이 빔 사이즈를 2로 했을 때 합리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LSTM과 SMT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블루스코어 36.5로 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은 LSTM 히든 스테이트 값을 PCA를 활용해서 2디멘션의 프로젝션을 해본 것인데요. 확인을 해보면 비슷한 의미끼리 잘 클러스터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의 세 문장은 그녀가 나에게 카드를 줬다라는 의미이며 아래 세 문장은 내가 그녀에게 카드를 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미가 잘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문장 길이가 길어져도 블루 스코어가 점점 향상되는 것과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을 요약하자면 논문은 DNN이 고정된 차원의 벡터 인풋 아웃풋에서만 인코딩할 수 있다는 단점을 극복한 LSTM 구조를 제안을 했으며 4번 중첩된 깊은 구조의 LSTM을 사용하는 것과 소스 시퀀스 데이터의 순서를 역순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